안녕하세요. 세차와 펜갈고의 채널 부산 스팀보이 촬영점 김대웅입니다. 올해도 이제 여기 뭐 달력이 보이지만 결국 이제 뭐 한 40 며칠, 50일 이렇게 남았나요? 50 며칠. 제가 오랜만에 우리 소나 얘기만 계속 이제 올리는 시간을 가지다가 잠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켠 건 이유가 제 아내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로 출국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제 가는 경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쟁 중인 나라에는 항공기가 일단은 뭐 뜨지를 못하죠. 이미 2014년도에 아내의 나라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전쟁으로 도네츠크 국제공항은 거의 뭐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 그리고 엄청나게 큰 비행기도 다 그 뭐 폭발이 일어나고 반군들이 비행기를 사용 못하게끔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갈 때마다 가는 경로가 매번 달랐어요. 이제 경비를 조금 아끼려면 경유를 해야 되는데 뭐 터키나 아니면 터키가 튀르기예죠. 아니면 카자흐스탄 대부분 가는 경로에 있는 비슷한 항로에 어느 이제 그점 공항에 경유를 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이는데 그때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안쪽으로 뭐 경로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모스크바로 항했거든요. 모스크바 결국은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에도 국제공항이 몇 개 있는데 거기 내려서 철도 이용해서 수도 모스크바에서 우리가 구글 맵 보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거의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도로가 보여요. 이제 그런 길 중에 아래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그 철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용을 많이 했고 전쟁 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3차 백신 정도 맞을 즈음에 장모님은 도네츠크에 살아 계셨는데 1년 정도 통화를 하고 1년 동안 아침 저녁 이제 내용이 다른 통화를 할 때 저는 이제 치매가 걸렸다는 걸 알았는데 아내는 인정을 안 했고 믿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웃 사람들 도움으로 경찰들도 오고 소방서에서도 오고 해서 2층에 문을 타고 들어가서 베란다로 올라가서 열어보니까 이제 치매가 중증 치매가 걸려서 사람을 못 알아봤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5일을 준비해서 모스크바를 보냈다가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네츠크 지역하고 제일 가까운 러시아 국경까지 다시 공항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검문소 대여섯 개를 통과해서 도착하고 자, 이런 루트고 어쨌든 떠나보내고 나면 도착해서 연락 올 때까지 보통 3일이 소요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전쟁 중임에도 보낸 이유가 뭐냐면 키이우 수도나 그 주변 반경 안에 있는 도시들은 조금 전쟁 초반에 폭격들이 있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란에서 수출한 샤헤드 드론이 떨어져서 조금 전쟁 트라우마나 이런 공포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조용하다고 해요. 그래서 키이우 오른쪽 이 수평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15도 밑으로 쭉 또 가면 하르키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전쟁 초반에 북쪽 러시아 북경에서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해가 큰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물론 남부 지역에 뭐 아즈보스탈이 있는 마리우폴이나 다른 지역 오데사 해변이 있는 지역이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뭐 비교는 하면 안 되지만 아무래도 러시아 국경하고 가깝고 거기서 동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도 그쪽을 치고 내려와서 좀 처음에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또 조용하다. 그 대신에 이따금씩
이란에서 러시아에 수출하는 샤헤드 드론이 몇 개씩 떨어지고 또 방공 방공포병이 하늘로 격추를 시키고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가는 경로가 좀 복잡했어요. 우선은 저 달력에 보면 11월 1일 날 아침에 인천공항 8시 45분 보딩을 하고 그때가 출발 시간인데 12시간 뒤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공항에서 4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폴란드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죠. 자,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타고 올라가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공항에서 내립니다. 그게 아마 쇼팽, 우리 작곡가 쇼팽이 폴란드 사람이라서 쇼팽 공항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려서 그러면 벌써 인천에서 아침에 8시 45분에 출발해서 12시간 플러스 4시간 반 플러스 1시간 반 플러스 18시간, 19시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시차가 헝가리 쪽에 하고 우리하고는 8시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7시간 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공항에 도착했다고 왓츠앱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카톡으로. 다시 쇼팽 공항에 가서 메시지가 오고 그렇게 또 내려서 우리하고 이제 시차가 나니까 우리는 밤인데 거기는 이제 낮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 국경하고 제일 가까운 도시고 거기가 일반적인 물자 보급 기지 그리고 그 이주민들 전쟁 때문에 조금 이주한 분들이 그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물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르비우라고 르비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버스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버스 타고 이동하는데 시간이 또 걸렸고 저도 지금 며칠 지나니까 얼마 걸렸다는 기억도 못 하겠고 거기에서 이제 기차를 탑니다. 폴란드에서 이동하는데 벌써 버스로 4-5시간 이상이 걸렸고 거기서 이제 기차로 하르키우까지 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치면 뭐 완행열차 원래는 하루 러비브에서 잘 끄라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시간이 어떻게 탁 맞아가지고 기차를 바로 탄다 하더라고. 시간이 도착해서 보니까 티켓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기차 소요 시간이 1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2시간. 더 조금 빠른 게 있는데 왜 빠른 걸 안 타냐 하니까 조금 빠른 거는 샤헤드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 철로에서 기차가 이탈하고 사고율이 크죠. 근데 천천히 가는 거는 조금 낫다 이거지. 그리고 조용히 좀 갈 수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도착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 3일 3일 날 그쪽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3일이 맞죠? 그쪽에 이제 계신 분이 86연세가 되시는 분인데 그 아내의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같이 사시던 분이에요. 예전에 소비에트 시절에 의사를 했는지 지금도 나이가 그리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 그러니까 시신이 들어온 곳에서 시신 검사를 하는 일을 하신다 했거든. 몸이 불편하고 가족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혼혈단신 혼자 계신 거예요. 아내가 이제 그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전쟁 중이라고 모두들 걱정을 하는 이 시국에 우선은 그쪽 동네에 러시아 측에서의 공격이 조금 소강 상태고 무기도 많이 고갈됐고 지금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쪽 계신 분이 이 중요한 서류하고 가지고 있는 뭐 돈들을 내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계속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갔어요. 우선은 돈바스 도네츠크에 아내가 옛날에 저 만나기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 서류 우리로 치면은 뭐 부동산 서류겠죠. 뭐 옛날로 치면은 집 문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장모님이나 친구 어머니한테 뭐 필요한 걸 쓰시라고 보내놓은 돈, 그 돈도 금액이 뭐 조금 있고, 그렇게 해서 그날 3일날 도착해 찾았답니다. 찾아가지고 그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고양이 3마리하고 사시는데 금요일 휴무하시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3일을 이제 거기서 잘 쉬었대요. 뭐 잠자리가 불편했지만 이렇게 계속 왓츠앱으로 통화를 하고 카톡으로 메시지 오면 저는 왓츠앱으로 영상 통화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 1시, 거기 시간 새벽 6시에 하르키우 기차역에서 다시 서쪽으로 옆으로 보면 15도 위로 지도상에 올라가면 수도 키이우입니다. 키이우에는 왜 가냐면 제일 친한 친구가 간호사 출신인데 간호 관련 비즈니스를 해요. 병원마다 뭐 간호사를 뭐 어디 보급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꽤 잘 산다고 했어요. 이제 거기는 좋은 고층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안 본 지도 좀 됐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고 하루 자고 나면 오늘 자고 나면 오늘 6일 내일 다시 이제 기차 타고 이제 폴란드로 나올 겁니다. 그럼 폴란드로 나오면 7, 8, 9, 10 예, 10일 날까지 4일 동안 이제 폴란드에서 조금 쉬었다가 왜냐면 이제 여독도 좀 빠져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할 걸 다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만나지도 못하고 장인어른은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주 밑에 루간스크 주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반군들이 도네츠크 주 공화국, 루간스크 주 공화국 이렇게 다 러시아 쪽 친러 세력들이 장악을 해놨어요. 다행히 장인어른 계신 쪽에는 도네츠크나 다른 그런 지역의 어떤 전선하고 달라가지고 좀 문제는 없고 지금은 단지 이제 인터넷 사용을 못하게 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의 우크라이나 여성은 일단 돌아와야 정리가 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같으면 인천공항까지 KTX 타고 같이 올라갔을 건데 이제 집에 고양이도 그렇지만 가게에 있는 소녀가 그냥 밥 차려주면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주사기 투입해서 강제 투입해야 되고 링거 2분 줘야 되고 약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KTX 타고 서울역 도착해서 익스프레스 트레인 공항 철도 고속열차 타고 또 그쪽에 하루 자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관심이 이제 없죠.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24일이면 2월 24일이면 저도 그날 군 입대를 해가지고 그 날짜는 잊을 수도 없는 날짜고 2년이 되어 가는데 오늘 뉴스 기준이나 어제 기준으로는 또 조용하다가 미사일도 한 방 쏘고 샤웨드 드론은 또 한 40기를 날려가지고 이제 방공망 테스트 하려고 보내보고 좀 그렇게 돌아갑니다. 전선이나 전장의 이제 소식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일반 뉴스에도 많이 안 뜨고 유튜브 상에서만 계속 뭐 뜨긴 하는데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큰 뭐 격돌은 없이 그냥 소규모 국지전으로 계속되고 있죠. 어제부터 제가 이제 그 러시아 쪽 피해가 계속 이제 제가 구독해 놓은 우크라이나 쪽뭐 전장 뉴스 쪽에서 알리는 게 거의 한 30만 5,900명 플러스 880 이게 사상자입니다. 사상자. 그냥 2년이 안 되는 동안 1년하고 한 9개월 10개월 동안 사상자인데 그 안에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이 있는 거죠. 30만 명이 넘는다. 우크라이나 집계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잘 오픈 안 하죠.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처럼 우리 쪽이 얼마 죽었다, 너그 쪽은 얼마 죽었다, 뭐 이렇게 오픈을 다 하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2007년도에 불법 체류자인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을 해봤고 또 러시아를
서류 만든다고 갔다 와봤고 그 이후로 러시아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도 지내고 있지만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일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러시아하고 우리의 그 비자 관계는 좀 옛날처럼 소통이 됩니다. 러시아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처음에 2달, 이게 처음에, 그리고 다시 들어갔을 때 쉬었다가 1달. 이게 개인한테 주어지는 어, 다예요. 한국에 올 수 있는 게 단데, 뭐 여자들은 돈벌이 하러 들어와서 뭐 야간 일을 많이 해서 빨리 벌려고 하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팬사람들 말고는 크게 이렇게 오가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들어봐도 크게 의미도 없고 이미 전쟁이 터졌을 때 다른 나라로 다 피신한 경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좀 마음이 아픈 건 우크라이나 또 전쟁 일찍 일어나서 피해가 크고 하지만 다들 보시면은 이게 팔레스타인 쪽 가자 지구의 피해가 사망자가 10,000명을 육박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여기 가게를 5년 하면서 안부 인사를 누가 물어요. 뭐 잘 되나? 아니 뭐잘 되는 거 없다. 어떤데? 돈 많이 버나? 아니야 안 번다. 그럼 어떻게 사는데? 그냥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깊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가 나오고 그 이전에 뭐 블루오션 이야기부터 뭐 인터넷으로 최첨단화가 되고 그 속에서 복잡해진 산업으로 다들 잘 먹고 살 거라 하는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폐허가 되는 게 돼 있고 그게 병폐가 되는 게 있고 그 속에 사기꾼이 있고 그게 지금 이제 SNS상에서 여러 가지 소통되면서 사기를 당하는 것들이죠. 그래 이 전쟁이 양극화 개념이 아니고 이제 다극화라고 표현하고 저 역시도 한국 내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치적인 양극화가 아니고 그냥 다양화됐어요. 다양화. 사람의 어떤 개인 삶의 가치관이나 그리고 삶의 방식이 너무 다양화돼 가지고 세대별로도 그렇지만 조금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졌고 뭐 우리 SNS만 열면 전부 저 정신질환자 같은 사람들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리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 이제 몇 년 전에만 해도 이 정신심리 분석가들이 뭐 100명 중에 한 4명이 소시오패스다 이러는데 저는 그냥 10명 중에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데다가 또 정신적으로 조금 더 이 통제가 불능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전쟁 와중에 조금 국제 질서도 어려워지지만 우리나라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술 마시는 사람 소주값 오른다. 식당 가면 4,000원 한 게 7,000원 할 거다. 근데 이게 해마다 나오는 얘기들이었거든, 늘. 경기가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이제 5년을 해봤잖아요. 누가 물어요. 형님 잘 됩니까? 형님 뭐 인스타에 차 일하는 거 자주 올라오는데 친구도 야, 니 요즘 일 많이 했네. 인스타에 자주 올라오네. 그런 게 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만 볼 게 아니고 내일도 봐야 되고 내일 모레도 봐야 되는데 이제 한 개인이 내일도 볼 수 없고 내일 모레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직도 뭐 분단 국가고 휴전 상태에 있는 상태로 늘 불안한데 이 다른 나라의 전쟁이 일어난 걸 보시고 조금이라도 조금의 이유가 있으면 만 원이라도 뭐 매달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주 과거에 국가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영국이 지원하고 유엔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거의 뭐 주변 국가들이 원치 않는 어떤 자리에 이스라엘이 생긴 건데 그 아픔의 역사를 듣고 저 사람들이 뭐 다 남들하고 소통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나면서 계속 일반 민간인들만 다 이제 피해가 입는데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고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의 영상은 사실은 주제가 아주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겪고 있는 어떤 마음,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 잠을 못 자고, 도착해야 조금 편하게 자고, 그리고 다른 걸 집중을 못 해요. 보통 아내 떠나보내고 며칠 동안은 일도 안 하고, 뭐, 이번에는 날씨도 안 좋았지만 경기도 안 좋았고, 그렇게 그냥 무작정 쉽니다. 예전 같으면 한 달씩 보낼 때는 밤새가 일도 하고 돈도 좀 제법 벌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각자 가정에 다 평안한 게 우선이고 남들 의식할 필요 없다. 남들도 의식할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올인을 하는 게 아니고 아픈 가게냥이한테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여기 머리하고 어깨를 다쳤기 때문에 계절이 되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욕심내서 일해도 뭐 돈이 원하는 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며칠씩 잘 계속 충전하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뭐 발전을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 잘 살고 있지만 조금은 그래도 다들 힘드신 것 같아요. 나가보면 철물점 30년 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 답을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뭘 계획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변한테 알아보고 물어봐야 되고 다른 정보를 취합해서 그렇게 계획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우크라이나 이야기 이렇게 하고 전쟁이 빨리 이스라엘도 빨리 끝나고 그리고 피해변만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또 책임을 지고 도와주고 어떤 갈등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평화적인 세상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안전하게 안정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